내외명철, 내외명철이라 하는 말도 선문정도의 내외명철이라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차그릇인데, 요 안에다가 불 켜면은, 요 안에다 불 켜면은 요게만 불이 빤하고 여기는 안 보입니다. 근데 파야그라스 유리그라스에다가 불을 열어 밝힌다. 촛불을 밝히면 여기도 밝고 요 밖에도 밝죠. 그렇잖아요. 촛불이 아까는 도자기나 사기 그릇에 불을 밝히면 안에만 밝는데 밖에는 안 밝잖아요. 그러면 파야그라스에다가 불을 밝히면 안에도 밝고 밖에도 밝잖아요. 내외명철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깨달았다 하면은 어떤 인사이드나 아웃사이드, 논리적으로나 원리적으로나 다 깨친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 2판, 4판, 이적으로나 원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 현실하고 이게 일치가 돼야 된다. 근데 사실은 그렇는데 사상은 안 그렇다. 그런 경우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두를 들고 나면은 하두를 들고 오매불망하는데, 하두를 어떻게 들었냐? 하두를 든다면 오늘 들었다가 내일 잊어버리고 이게 아닙니다. 그 퀘션을 해답이 나올 때까지 한단 말입니다. 나올 때까지 하기 때문에 고양이가 쥐를 잡으려면 어떻게 하냐? 고양이 쥐를 잡으면 쥐가 저 구멍에 딱 있다면 쥐가 나올 때까지 딱 이래 불알 뜨고 있어야 되는데, 고양이 눈이 깜빡할 때 쥐 달아나쁩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까지 딱 눈을 부다리고 있다가 딱 나오면 빠박 가서 무릎 뻗어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 쥐를 잡는 거 마찬가지로 화두를 들 때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래서 옛날 스님들은 여기에다가 이런 머리를 달아매고요, 송곳을 놓고 가시방석 위에 앉는다야. 잠을 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하도 하는 데만 전념하기 위해서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옛날에 우리 그 출가 수행한 스님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우리가 택해 한다면은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안 될 일이 없는데, 제일 쉬운 말 중에 적당이라는 말 참 좋은 말입니다. 적당이라 하는 거는 어느 정도에서 중도패하는 게 적당입니다. 우리가 백척간두의 경진일보라 하는데, 백척간두에서 경진일보 한 걸음 더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안 죽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불교의 경전을 굉장히 원용을 많이 해가지고 생활해 가운데 일생현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생현명. 그러니까 일본말로 하면은 이쇼겐메이라 그러는데, 일생현명이란 말인데, 이 생명을 매달다 이겁니다. 매달아야. 한 생명을 매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한 생명을 매단다는 건 원효스님이 이야기돼 기명한다. 기명. 이 생명을 진리에다가 바칩니다. 이래. 이 생명을 진리에 바쳐야. 이 생명을 진리에 바쳐야만이 진리를 구하지. 돈 놓고 돈 먹습니다. 돈을 놓고 돈을 먹듯이 공덕을 놓고 예부를 놓고 기명해야 구경처에 들어가지, 그렇지 않고는 구경처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성녀들이, 우리 스님네들이 거의 성철 큰 스님처럼 수행을 해야죠. 그러면은 성철 큰 스님이 뭐 돋보일 것도 없고 그게 포퓰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하고 스님만 하니까 굉장히 위대하게 보인다. 위대한 게 평범화됐네. 한국 불교에서는 그러한 성철 스님 같이 위대했던 것이 포퓰러, 평범화, 생활화, 대중화될 때는 바로 한국 불교가 살아있는 불교가 되고 세계의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빛이 되는데, 유독이 혼자이기 때문에 외롭고, 혼자만 외롭고 부딪힘이 많고 시기 많습니다. 그러한 길을 가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있을 때는 그는 외로운 길이 아니고 큰 힘이고, 도도하게 대화의 강물처럼 바다로 가는 큰 힘이 되는데, 혼자 가니까 실개천처럼 보인다 말이야. 근데 실개천이야 대가 안 되겠죠. 도저히 흐르는 대화의 강이 돼가지고 수도를 하는 사람들이
대화의 강물이 돼가지고 이렇게 놔야 됩니다. 이러면은 성철 큰 스님이 하신 일이 앞으로는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1993년에 세계 학자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도노 사상의 그 학술적인 의미로 해서 해인사에서 그 2박 3일로 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그 선의 의미가 새로워졌습니다. 새로워졌고 또 성철 스님께서 한국 불교를 위해서 한국 불교의 법맥이라는 책도 쓰셨고 그뿐만 아니라 한국 불교가 선으로 나아간다면은 선서의 고전적인 것을 이런 것은 우리가 필독서가 돼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고경총서 선문 고경총서를 지금 선종 고경총서를 39건에게 찍었잖아요. 스님이 요런 책을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제자 되시는 이제 원택 스님, 원영 스님 이런 분들이 전부 다 협조를 해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사실은 1993년에 그러한 책을 내고 그렇게 기념 학술회를 했다는 것은 앞으로 스님을 모시고 한국의 전통 선에 대한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스님이 그 학술회의를 마치시고 얼마 안 되시고 이제 열반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뭐 가슴이 아프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후학들이 그래도 스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런 것을 지금 하려고 하니까 또 스님이 열반하시고 난 이후에 그 우리나라 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그 보통 불교 문화재가 그 고대적인 문화재, 중세적인 문화재가 많이 있는데 스님 열반하시는 다비장에서 모였던 이런 여러 가지 만장 같은 것도 거다서 했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뭐 우리나라에 많은 분들이 또 많은 고성들이 열반하셨지만은 그냥 만장은 보통 그때 살아버리고 불태우고 마는데 그래도 몇 분의 그런 생각을 해서 현대의 만장도 이렇게 남겨놓으면은 하나의 그 박물적인 유물이 된다고 착안했다는 것은 성철 스님을 무엇으로도 한번 모시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사람의 원력이 그런 만장이라도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런 것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만은 각양각색으로 성철 스님을 모셔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형태로 모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민속박물관에서는 만장으로 모셨지만은 다른 형태로 모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성철 큰 스님이 남기신 살아계신 법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